안녕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025 대입을 위한 설명회.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응원 메시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나무가 하나 우뚝 서 있죠. 내일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은 너를 더 크고 반듯하게 성장시켜 줄 거야. 대구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도 너를 항상 응원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입제도의 이해, 두 번째로 검정고시 성적 조합, 세 번째로 검정고시 성적 환산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대입 지원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 강의의 내용을 준비했고요. 공통적으로 모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더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이고요. 대입 제도의 이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수시 모집이 있고요. 12월 달에 정시 모집, 그리고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보이는 숫자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그 일정 중에 각 대학별로 이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지정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있는 수시 모집을 먼저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셔야 될 건데요. 검정고시 성적의 이제 환산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여러 번 보는 학생들도 있고, 검정고시 성적을 학생부 몇 등급에 비슷하게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식,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본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다녔던 학교의 학생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이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인데요.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합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생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학생들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수능 성적을 받게 되면 대학 입시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있는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 중심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고 학생부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시 모집은 최대 6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전형별로 A대학의 종합전형에도 지원하고 논술전형에도 지원했다라고 하면 같은 A대학이지만 2번의 전형에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수시 모집 6번 중에 2번을 지원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그 군별로 각 한 개 대학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최대 3번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대나 산업대, 특수목적대학 같은 경우는 이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화면일 거예요.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할 때 보셨던 화면일 건데요. 조금 화면이 흐릿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검정고시 시험
원서 접수할 때 다 보셨던 화면이니까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응시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응시라고 이제 표시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제의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졸 검정고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리고 선택 한 과목 시험을 다 보셔서 이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최종적인 합격이 되겠고요. 뭐 물론 평균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를 하게 되면, 어떤 과목 자체를 시험을 안 보게 되면 전체가 다 불합격 처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목별로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을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다음번 시험부터는 해당 과목 시험을 이제 기합격으로 클릭을 해서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기합격을 해서 그 몇 회 시험에 이제 몇 점 받은 점수를 활용하는 걸 또 클릭하시면 이제 시험을 안 보더라도 이제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목별 점수 조합은 다음 해 검정고시에 지원하면서 기합격 처리를 하고, 기합격 처리하고 또 재응시를 할지를 결정하시는 거는 이제 각각의 그 과목별 그 상황에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뒤쪽 화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검정고시가 4월달과 8월달 1년에 2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23년 1회 시험을 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여러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92점, 80점, 88점, 100점, 48점, 92점, 그리고 선택 과목은 도덕을 선택해서 100점을 받았고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85.71점이 돼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모든 과목 성적이 다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검정고시는 여러 번 또 재응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점수는 이제 기합격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수학 점수는 80점인데 재응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재응시를 선택을 하고, 사회는 100점이니까 그냥 기합격 처리를 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평균은 85.71점, 60점을 넘었지만 과학 점수 자체는 60점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재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도 재응시를 했고요. 한국사는 기합격 처리를 하고, 도덕은 100점이니까 또 기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시험을 봤는데 2회 시험에서 수학은 다행히 100점을 받았고요. 영어는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점수가 더 내려가서 80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92점을 받았고요. 이렇게 세 과목 시험을 보고 그 기합격 처리된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뭐 도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그 23년 1회 시험 자체가 점수가 이제 넘어와져서 평균 점수를 또 93.71점을 반영해서 합격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100점에 가깝게 받고 싶어서 24년도에 또 1회 시험을 또 응시합니다. 그래서 국어도 92점이지만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재응시를 하고요. 수학은 기합격 처리를 하고, 영어는 지난번에 시험을 봤더니 조금 자신이 덜해서 그냥 영어 점수는 기합격 처리를 하면서 23년 1회에 있는 점수를 선택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랑 과학은 기합격 처리를 하고, 한국사도 한번 100점을 받고 싶어서 재응시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24년 1회 시험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88점, 사회 100점, 과학 92점, 한국사 100점, 도덕 100점에 총점 680점에 평균 점수가 97.14점이 되어서 최종적인 합격 처리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 100점이 아닌 과목들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응시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검정고시 성적 조합의 예를 한번 살펴드려 봤고요.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60점 미만 과목은 전체 검정고시를 합격했더라도 과목 합격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응시할 때 무조건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과학시험 같은 경우에 23년 2회차 시험에서 과학시험을 필수적으로 응시를 한 거였죠. 그리고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에 기존 과목의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도 23년 2회 시험을 보게 되면 영어 점수가 1회 때 88점 받은 게 있었지만 2회 때는 80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3년 2회 시험 자체에서는 80점을 받은 영어 점수가 당연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번 이제 검정고시 원서 접수 때 기존에 이제 기합격 처리된 점수만으로도
점수가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재응시로 선택한 과목이 하나도 없이 내가 기존에 봤던 검정고시 성적 중에 좋은 점수들만으로 조합해서 이제 그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 조합을 최대한 100점에 가깝게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수시 모집 이제 학생부 성적 중심으로만 선발하는 이제 수능 체제 없는 전형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정고시 성적 환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성적 환산은요, 그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좀 참조해 봤고요. 이제 제일 아래쪽 부분에 보면 검정고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검정고시 학생들이 교과 일반 전형, 일반 학생들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에 지원을 허용받고 있는데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교과 전형인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학 이제 수시 모집 지원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일단은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경북대학교처럼 이렇게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표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정고시생이 실질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집 요강의 뒷부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위에 있는 표는 이제 일반 학생들이 각 전형별로 1등급을 받으면 몇 점, 2등급을 받으면 몇 점인지에 대한 이제 등급별 반영 점수 산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검정고시 성적별 교과 환산 점수를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사회통합 전형은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 400점 만점이지만 380점만 주고 있고요. 논술도 15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140점만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과 환산 점수, 교과 환산에서 최고점을 이제 점수대별로 어떻게 받는지를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검정고시가 100점이라 하더라도 최고 점수를 못 받았지만 그 지금 살펴보신 뭐 교과 사회통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뭐 이런 실기 실적 전형들은 학생부 성적이 거의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만 합격하는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있고 실기 등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 일반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이제 영남대학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영남대학교 모집 요강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제일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검정고시와 국외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이제 점수는 검정고시 점수가 100점일 경우는 2등급을 주고 있고 100점 미만 95점 이상의 경우는 3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도 우리 지역대학들 기준으로 보면 경북대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일반 학생 전형에 다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100점의 경우는 이제 영남대는 2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영남대학교의 경우에 교과 전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된 표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구 지역대학의 일반 교과 전형 검정고시 성적 환산을 예시하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경북대학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 우수자 전형, 일반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에 검정고시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논술 전형은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검정고시 100점 학생이 3등급 정도의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는데요. 계명대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받으면 한 2.5등급 정도. 대구 가톨릭대는 2등급,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같은 경우에 100점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으로 환산했을 때 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음영 표시를 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두 개의 영역의 합이
경북대 같은 경우는 5등급 한 6등급, 그리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8등급 정도, 계명대 같은 경우는 한 10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내가 수능 최저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경북대는 일반 학종에도 수능 최저가 있지만 영남대학교나 계명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일반 종합 전형을 이제 수능 최저가 부담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 보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요. 자신의 검정고시 점수를 각 대학별 환산 접수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각 대학별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참고하셔서 내가 요 정도 검정고시 점수로 한 3등급을 부여받고 4등급을 부여받았으니까 전년도에 뭐 대구대나 대구한의대의 A학과의 경우에 요 정도 등급이면 합격이 가능했구나를 판단하셔서 최종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인기 학과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점수가 96점 이상은 되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중위권 학과들의 경우에도 92점 정도는 되어야만 합격이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표를 보게 되면 지금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가 상대적으로 후한 구간이 있죠. 뭐 80점대 학생들 같은 경우도 4등급을 뭐 받을 수 있고 뭐 5등급 받는 점수도 조금 더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점수를 더 여러 번 응시하고 점수 조합을 해서 더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올해 당장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 점수가 이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검정고시 환산 점수가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제가 일단은 지역 대학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대구 지역 대학들의 점수만 환산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대체적으로 검정고시 100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2등급 또는 3등급 정도의 성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최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지원하신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을 이제 찾으셔서 거기에 대상자 등록을 하고 청소년 생활기록부 발급 요청을 하셔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응시 대학들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2024년도의 경우에 청소년 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한 대학은 14개 대학이고요. 국립과 사립으로 제가 나눠서 표시를 했는데요. 강릉 원주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안동대, 인천대, 전북대, 충남대, 한경대와 같은 대학들, 그리고 사립대 중에는 단국대, 동서대, 부산가톨릭대, 차이과대, 그리고 한동대, 한림대학과 같은 대학들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의 경우에는요, 이제 학생부를 대체하는 서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그 학생부나 자소서에 기재가 될 수 없는 내용들, 그런 금지 항목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작성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금지되고 있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학별 안내를 꼭 참고하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해당 대학에 문의를 하셔서 내가 이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중에 이제 청소년 생활기록부, 뭐 청기부라고 하죠. 이 청기부를 학생부 대체 서류로 낼 수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기부 제출이 안 되는 대학이라고 그냥 청기부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부 대체 서류로 청기부를 낼 수 있다라고 그 대학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 자료도 잘 활용하셔서 지원에 이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팁을 드려보자면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하신 분들은 그 종전에 그 고등학교 때 학생부를 이제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하는 게 유리할지, 차라리 제출 안 하는 게 유리할지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서 대학에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낼 때 내가 종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학생부를 낼지 말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 게 동아리 활동을 학교 그만두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다. 그 내용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학생부를 내고 싶으실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좀 상황들이 좀 각각의 내용으로 봐서는 유불리가 있지만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대학으로도 문의하셔서 어떻게 제출하면 나에게 조금 더 불리함이 덜할지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합격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바람직한 대입 지원 전략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야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4년제 대학의 대입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결과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대학의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모집 요강을 통해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생에게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전형을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 최저 조건 충족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내가 검정고시 점수를 만점 받고 환산 점수를 좋게 받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면 합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수능 최저를 내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이 중요하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와 내 검정고시 환산 점수를 좀 비교해 보시고,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의 전형별 그리고 또 지원 가능 학과를 잘 선정하셔서 이제 대학을 선정하실 때 올해는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뭐 자율전공학부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N수생들이 증가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신 것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지원 전략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자율전공학부와 같은 학과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 지원의 경우에는요, 이제 제출 서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전형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형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종합전형에도 꼭 지원해 보고 싶은 학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출 서류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갖춰서 내느냐가 또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출 서류를 이런 서류를 내도 되는지, 이런 서류는 제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대학에 직접 질문하고 확인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학생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으세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전문대가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 박람회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각 지역 박람회를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칼리지라고 하는 전문대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전문대학의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대의 경우는 입시 결과가 그렇게 점수가 다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합불의 가능성, 입시 결과보다 본인 스스로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취업이나 진로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 전문대에서 운영하는 그 박람회, 지역 박람회를 참석하시면 직접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짧을 수 있고요. 길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한 그 간단한 설명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보를 제가 강의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강의가 저희 대구교육청의
진로 진학 온에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들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여러분 모두 대입의 성공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